진도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 의혹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괴롭힘도 지속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학교 측의 대응은 아니랬습니다. 목포시 의회의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습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은 최근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전남 동북권 4개 지자체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이 적용됐습니다. 완화된 개편안 적용에 대한 지역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완도 해양기후치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해양치유센터와 함께 지역의 주력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서열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거나 학교 폭력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특히 시골 마을일수록 학교 수가 적고 활동 반경은 좁아서 어려서부터 한 번 서열이 정해지면 지속적인 권력을 행사할 우려가 매우 높은데요. 네, 또 마주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최근 전남 진도의 한 중학교에서도 지속적인 괴롭힘에 이어 학교 폭력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진도에 있는 중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지난달 말 이곳에서 2학년 남학생이 또래 친구를 화장실로 데려가 배를 무릎으로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구를 하는 과정에서 날아든 공이 친구의 손을 맞고 자신의 얼굴로 튀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배구하고 있었거든요. 친구에게 맞은 학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복통을 호소했고 결국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화나가지고 저 데리고 가면서 머리 한 대 때리고 화장실 앞에서 무릎으로 때려쳤어. 계속 배 아파서 일어나지 못했어. 어려서 좀 같이 싸웠는데 부모님 때리는데 좀 맞고만 또 사과를 하거든요. 그럼 또 그 다음날 또 때리고 계속 그걸 반복해. 학교 폭력과 관련된 두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 처음엔 서로 다툼이 있었지만 자라면서 일방적인 괴롭힘이 지속됐다는 게 맞은 학생 측의 주장입니다. 학교에서 만나면 심하게 장난을 치면서 옆구리 부위를 자주 때렸다는 겁니다. 병원에선 최근 발생한 폭행으로 가슴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고 급성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도 나타나 전치 2주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지가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목을 졸라 기절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걔를 무서워하게 됐다. 이후에도 계속 폭행이 자행되고 심부름 시키고 급식 시간에 계속 옆구리를 때리고 하니까 저는 그럴 때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사정이 이런데도 학교 측의 대응은 아니랬습니다. 폭력을 휘두른 학생에게 불이익이 가해질까 봐 출석 정지를 검토해놓고도 접근 금지 조치만 내린 겁니다. 출석 정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상담실에 의사가 진짜 완전 분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거기서 많이 했습니다. 물론 걔가 잘못을 했어요. 100% 잘못을 했어요. 폭력을 행사한다는 데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제껴놓고 보면 걔도 우리 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이렇다 보니 두 학생은 서로 학교에서 마주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심지어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상대 부모에 대해 욕설을 퍼붓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폭행을 가한 학생은 전교 1, 2등을 다툴 정도여서 교사와 친구들 사이에선 신망이 두텁습니다. 폭행을 당한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 측의 조치가 미흡했다며 교육청에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요청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입니다. 목포시 의회 황제 독감 의혹을 제기한 지역의 한 언론사가 취재 과정에서 지속적인 협박을 당했다며 해당 의원 4명을 상대로 1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목포투데이 정태용 대표는 25일 목포시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제 독감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 해당 의원들이 허위 보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일부 문구에 대한 수정만 요구했을 뿐 손해배상은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취재 과정에서 오히려 언론사가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왔다면서 배우가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 공식적인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이 불거진 목포시 의회를 철저하게 수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지난 3월 목포시 의회 모 의원이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은 인원을 포함해 사용 내역에 적는 방식으로 업무 추진비 85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해놓고 책임을 사무국 직원에게 떠넘겼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의원은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에 대해 사과하고 업무 추진비 85만 원을 의회 사무국에 반납한 상태입니다. 완도 해양경찰이 장흥군에서 양귀비를 몰래 기른 주민 2명을 붙잡았습니다. 완도 해경은 장흥군 회진면 일대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A씨 등 2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41주를 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양귀비를 민간요법에 사용하기 위해 텃밭에서 몰래 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오는 7월까지 양귀비 재배 등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획물을 위판하러 온 2톤급 어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해 승선원 전원이 긴급 구조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5일 새벽 3시 55분 돌산읍 군내리 송도 500m 앞 해상에서 항해하던 2.95톤급 어선이 좌초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승선원 4명 전원을 구조했으며 기관실 배수 작업과 함께 사고 어선을 군내항으로 예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어선 승선원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이상은 없었으며 야간 운항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순천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30대 남성과 화순에서 광주 2697번 확진자와 접촉한 50대 남성이, 영암에서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30대 남성이 확진됐습니다. 또 한평에서는 옷가게를 운영하는 6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여수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1명이 발생해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25일 오전 8시 기준 전남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1,4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확진자가 급증했던 전남 동부권 4개 지자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이 24일부터 적용됐습니다. 다만 사적인 모임은 동일하게 4인까지만 허용되고 유흥시설의 영업시간도 제한되는데요. 네, 완화된 개편안 적용에 대한 지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김신혜 기자가 여론은 지금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에 대해 지역민들은 대부분 시기상조라는 반응입니다. 좀 이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거리두기가 낮아지면서 다시 확산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이르다 생각합니다.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2단계 되고 줄어들었다 갑자기 1단계 되고 이렇게 고무줄처럼 막 늘려버리면, 늘었다 줄었다 해버리면 자꾸 이렇게 널뛰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수위를 지켜본 다음에 조금씩 단계를 내리던가 조금씩 단계를 올리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민은 거리두기 단계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도 하고 단계 하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조심하는 사람들은 딱히 다른 사람을 많이 안 만나고 그러니까 저는 딱히 상관없는 것 같아요. 찬성 반대 그런 거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나갈 사람은 또 나가고 12시 제한이 있고 10시 제한이 있어도 어차피 그 시간까지 먹는 사람들 또 먹으니까. 잘했다고 보는데. 아니 그것 때문에 이게 너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서. 단계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기도 했던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기대감은 있죠. 일단 단계가 조정이 되면 사람들도 확실히 유동 인구도 확실히 많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뭐 이렇게 영향이 크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사람들이 2년 정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서 그런지 크게 뭐 이렇게 하향됐다고 해서 갑자기 손님이 늘어나거나 뭐 매출이 늘어나거나 그런 거는. 경제와 방역의 균형을 고려한다는 취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는 다음 달 13일까지 적용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개편안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1순위는
각자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거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요즘 같은 때 저녁에 웬만하면 술자리 같은 거 안 하고 외식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개편안에 상관없이 각자가 이제 위생관리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거 진짜 너무 힘들어요. 손님을 정말 내쫓기까지 했었어요. 저희가 너무 안 지켜주셔가지고. 뭐 식당이라던가 카페에서 이제 실내라고 사람들이 마스크 벗고 대화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는데 그런 걸 자제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역민들이 완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더 이상의 감염의 고리를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은 모두가 동일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국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고유의 전통 음악인 국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게 중요할 텐데요. 네, 특히 남도 국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남도의원 우승입니다. 네, 국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도 국악에 대한 관심도 요즘 어떻습니까? 전남이 보성, 서편제, 또 진도, 판소리나 건강술래 등 소리의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국악이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 세계화할 수 있는 우리의 문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고전음악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홍보 영상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받았지 않습니까? 범 내려온다라고 하는 국악을 국악밴드 이날치가 편곡해서 알렸는데 우리 국악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호응받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이렇게 재해석을 통한 우리 것의 세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의 홍보 영상이 국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관심이 높았는데요. 이렇게 재해석을 통해서 우리 것을 세계화하려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 최근에 의원님께서는 남도 국악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남도 도민의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대중화된 남도 국악, 또 산업으로 육성해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조례는 남도 국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했고요. 또 창작이나 융복합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는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국악의 보급과 이용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남도 국악 문화산업 관련 단체라든가 여기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남도 국악의 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등을 양성하도록 했습니다. 네, 끝으로 의원님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남도 국악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남도 국악이 전남 도민들의 사랑을 받는 문화 자산이자 문화 상품의 기획 또는 개발, 또 제작하고 유통하고 소비를 함으로써 남도의 독특한 남도 국악 문화 산업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작과 융복합 콘텐츠 개발 또는 공연, 또 마케팅 사업, 또 남도 국악과 관련된 여러 동아리 활동들, 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서 남도 국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남도문의 르네상스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남도 국악이 생활화되고 대중화되어서 우리 전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성공적인 문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남도 국악 저희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립남도국악원이 강령탈춤 보존회를 초청해 특별 공연을 선보입니다. 강령탈출보존회의 특별 공연은 29일 국립남도국악원 야외 특설 무대에 마련되며 모두 5개로 구성된 주제별로 진행되는데요. 강령탈춤은 황해도 강령지방에서 전송되고 있는 일종의 가면극 형태의 탈춤으로 1970년에 국가무형문화재 34호로 지정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완도군이 해양기후치유센터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의 첫걸음이 시작된 만큼 지역민들이 거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파도 소리가 심리 이상 퍼진다는 완도 대표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명사심리 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장 한편에 1층 규모의 건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르딕 워킹과 해변 요가 등 해양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해양 기후 치유 센터입니다. 우리 완도의 천혜적인 해양 기후를 활용을 해서 노르딕 워킹이나 요가 또 명상 그리고 필라테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제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실내에서 이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또 다용도 홀이 준비가 되고 그리고 체험객들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또 장비를 수령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해양 기후치유센터를 시작으로 완도군은 신지면 일대에 해양 치유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지면에는 우리나라 최초 해양 치유센터와 기후센터, 해조류 바이오 유효성 실증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약산도에는 해양치유체험센터와 치유숲이, 청산도에는 해양치유공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완도군은 해양치유 산업을 통해 4조 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관련 방문객만 해마다 10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도 해양치유 산업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그 완도 명사심리가 상당히 그 유명한 그 관광 해변이고 해수욕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양 기후 요소들이 되게 많은 곳에서 우리가 이제 치료를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여가를 즐기면서 충분히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이렇게 각광받는. 올해를 해양치유 산업화의 원년으로 선포한 완도군. 2022년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를 앞두고 해양치유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정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에 예산 70억 원을 투입합니다. 여수시는 전라선 폐철도와 율촌산단에 7헥타르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 예산 35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전체 사업비 70억 원을 들일 계획입니다. 전라선 폐철도 율촌조화공원 2km 구간과 율촌산단, 신월동 하수 종말 처리장 일대에 가시나무와 메타세콰이어 등 28종의 4만 4천여 주의 나무가 식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한국에너지공대 지역 인재 전형 선발을 요청했습니다.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은 윤희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을 만나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에 지역 우수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윤 총장은 지역 우수인재 모집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전남교육청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서로 협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남 지역 어업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분기 전남 어업 생산 동향 조사를 보면 전남 지역 1분기 어업 생산량은 86만 111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하면 14.8%인 11만 1,312톤이 증가했습니다. 어업별로는 천혜 양식어업이 82만 9,604톤으로 15.2%, 일반 해면어업 29만 195톤으로 3.7%, 내수면어업은 2,313톤 68% 각각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내수면어업은 주요 어종인 민물뱀장어가 95.6%인 920톤, 맥이 43.8%인 7톤, 향어가 312.9%인 97톤 늘어났습니다. 1분기 어업 생산 금액은 7,48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억 원 증가했는데요. 분야별로 일반 해면어업은 1,473억 원으로 8%, 내수면어업은 363억 원, 10.2% 각각 증가했으며 천혜 양식어업은 5,647억 원으로 2.5% 감소했습니다. 편리해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물티슈, 화장실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변기에 버리는 물티슈 때문에 하수관이 자주 막히기 때문인데요. 네, 이를 뚫는 데 드는 비용이 전국적으로 연간 수십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티슈는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절대 변기에 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